여러분, 역세권 투자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희소가치 높은 역세권 개발.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빨리 역세권 개발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먼저 부동산 세미나. 이제 9월 달부터 제가 본격적인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요. 2주에 한 번씩 진행하던 것을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매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9월 달부터요. 9월 6일 첫 번째로 진행을 하는 세미나입니다. 수요일 오후 2시고요. 서울에서 돈 버는 마지막 방법. 왜 마지막이란 말을 썼을까요? 점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재개발 시장도 더 이상 늦으면은 이제 타이밍을 놓쳐서 이제 재개발 투자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십시오. 서울에서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회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역세권이 앞으로 향후의 대세다. 이 얘기를 저희가 예전부터 많이 했지만 이제 정말 시급한 그런 게 역세권입니다. 자, 역세권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요. 지하철 승강장에서 500m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승강장이 있으면은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하는데요. 1차 역세권이 250m까지, 승강장에서 250m까지를, 요까지를 1차 역세권이라고 하고요. 250m에서 500m까지를 2차 역세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1차 역세권이 250m인데 이것을 24년 말까 12월 달까지 350m로 늘려놨어요. 면적을. 승강장에서 250m가 1차 역세권인데 2024년도까지 12월까지 한시적으로 350m까지 넓혀놨다. 그래서 350m에 다 속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350m에 3분의 2 이상만 들어가 있으면 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죠. 1차 역세권 승강장에서 250m까지, 2차 역세권은 250m에서 500m까지. 이걸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우린 되도록이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승강장에서 1차 역세권에 들어가야 돼. 1차 역세권. 250m까지가 1차 역세권인데 언제까지? 2024년 12월 31일까지 350m까지 1차 역세권을 연장을 해놨다라는 얘기죠. 자, 역세권 개발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하나의 흐름입니다. 자, 인구가 계속 줍니다. 어차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대가 있었다면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선진국들도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인구 감소에 따른 이 압축 도시의 개념을 도입한다. 이 압축 도시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 도심 내에 업무, 일자리, 상업, 문화, 주거를 한 곳에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짓되 그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다는 거죠. 이게 고밀복합개발이라고 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2040년도까지 2040 계획에도 나오죠. 뭐가 나와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지역들 개념이 있어서 예전에는 주거에는 주거 용도에 필요한 것들만 들어와라. 상업지에는 상업 용도에 필요한 것들만 들어와라.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것을 그냥 하나로 모아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다 이렇게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2040 계획에 나와 있죠. 도시 기본 계획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걸어서 직주 근접, 직장까지 걸어서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하는 자족 생활권이 가능해진다라는 거고요. 대중교통, 지하철 중심의 고밀도 도시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중교통, 지하철,
대중교통이 뭐예요? 우리 버스도 대중교통인데 여기서 대중교통이라는 건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뭐의 중심이다? 지하철 중심.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질서한 도심의 확산을 방지하겠다.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어떻게 해요? 선진국들은 이제 외곽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개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도심 안쪽을 개발하는 이 도심의 고밀도 개발, 역세권 고밀도 개발 이런 식으로 도심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것처럼 무질서하게 도심이 확산되는 그런 것들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이것을 역세권에다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만드는 게 뭐예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역세권의 용적률을 많이 주되 거기다가 일정 부분의 장기전세주택을, 즉 임대주택을 짓겠다라는 거죠. 자, 선진국 도시개발의 공통적인 흐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가 도심에 막 개발을 해요. 그냥 막 도심 개발, 건물들 많이 짓고, 부족하니까, 집이 부족하니까 뭐 건물도 짓고 집도 짓고 도심 개발을 하다가 도심에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이 끝났어. 그래도 부족하네. 집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연을 확장해. 외연 확장. 외연 확장해서 도심의 확장 및 집값이 급등하더라. 도심 개발에서 이제 더 이상 도심 개발을 못하니까 외곽에 도시의 확장을 시켜요. 신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도심이 확장이 돼서 집값이 막 급등을 하니까 신도시를 만들어. 자, 신도시를 만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도시가 성공한 듯 보였는데 신도시가 결국은 실패한 정책이 됐죠. 그래가지고 다시 도심으로 리턴하더라. 일본도 똑같죠.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고 일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외연을 확장하는 신도시, 집이 부족하다고 자꾸 신도시를 짓는 그런 개발이 아니고 도심에다가 공급을 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간다는 게 선진국 도시개발의 공통점이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거죠. 자, 재개발 지금 모아타운, 신속통합, 역세권 개발 다양한 형태의 개발이 많습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디가 제일 지금 우선순위일까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선순위는 바로 이 역세권 개발에 있어요. 역세권 개발.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투자 못 합니다. 역세권 개발. 지금 시급하다는 거죠. 자, 역세권 개발은 왜 선호도가 높냐 하면은 용도 지역을 상향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은 또 용적률을 500%, 최대 700%까지 상향을 좀 시켜주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서울시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이 200%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역세권 개발을 만약에 진행한다. 당연히 역세권 개발이면 여기서 가까워야 되겠죠. 아까 1차 역세권이 350m까지로 지금 한시적으로 넓혀줬다고 했죠. 자, 역세권 개발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용적률이 200%입니다. 서울시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거기다가 500%까지 최대 준다면 200%에다 300%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가 되잖아요. 300%를 더 주게 되면 어마어마한 혜택인데 이 300%에서 절반 150%를 뭐에 쓰겠다? 장기 전세주택으로 서울시에서 서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을 개발을 해서 역세권에다가 장기 전세주택을 짓겠다. 왜? 역세권에 져야 우리가 교통 이용도 서민들이 편하잖아요. 외곽에다 지면은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역세권 개발이 지금 상당히 화두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역세권 개발의 희소 가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자, 한번 그 다음을 보시자고요, 일단. 자, 역세권 개발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면적 기준이 예전에 없었어요. 무조건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고, 가구 수가 100가구 이상이면 무조건 다 역세권 개발 추진할 수 있었어요. 면적이 아무리 넓더라도. 그런데 지금 바뀐 건 어떻게 됐어요? 2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만, 2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그리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심의를 거쳐서 3만 제곱미터.
2만 제곱미터는 6,000평이고요. 3만 제곱미터면은 9,000평입니다. 근데 지금 역세권 개발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점점 지역을 더 크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막 이게 왜냐면 개정 전에는 얼마든지 면적을 넓혀도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10만 제곱미터 이렇게 막 넓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면적이 넓어지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지금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빨리 짓자. 빨리 좌우지간 여러 가지 완화를 해줄 테니까 일단 빨리 지어라. 그래가지고 면적을 이렇게 지금 축소를 시켜놨습니다. 신축 건물 비율 제한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10년 이내 신축 비율이 15% 이상은 제외하겠다. 지금 여기가 완전히 상당히 지금 제약이 걸린 거죠. 업소에서 이렇게 지금.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사전 검토 후에 유효기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역세권 개발 추진하면 계속 하면 돼. 계속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데 사전 검토 2년 이내에 입안이 안 될 경우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겠대요. 자, 이런 지금 제약이 붙어 있어요. 이런 제약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앞에 보시다시피 이 중요한 거는 이 앞에 보시면은 2023년 6월 30일 전에 타당성 검토를 신청한 데들은 그냥 기존에 6월 30일 전에 우리가 역세권 개발 추진했듯이 면적도 넓어도 되고 뭐 신축도 있어도 되고 이런 예전과 똑같은 기준이지만 이후에 타당성 검토를 신청한 데들은 이제 못하는 거예요. 면적도 제한이 많이 받지. 지금 역세권 개발 추진하는 데들이 다 2만 제곱미터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역세권 개발 추진하는 데들이 지금 대부분 여기는 지금 뭐 2만 제곱미터 이하라 그랬는데 대부분 다 2만 제곱미터를 다 지금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세권 개발 추진하는 데들이 상당히 희소 가치가 생긴 거예요. 어떤 지역들? 타당성 검토를 신청한 지역들. 이 지역들만 역세권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 역세권 개발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용적률을 높게 받으니까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의미는 내가 나중에 내야 될 추가 부담금이 최소화된다는 거예요. 일반 재개발을 했을 때 2억을 냈다면 역세권 개발을 했을 때는 5천만 원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업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지금 개정이 되면서 장기 전세주택에 관한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행안이 지금 상당히 제약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걸리지 않은 것들, 이미 신청을 한 곳들, 타당성부터 신청을 한 곳들만 역세권 개발이 추진이 됩니다. 많지 않겠죠. 그런 지역들은. 그래서 그런 지역을 지금 빨리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재개발은 뭐 역세권 개발이 모아타운이든 신통계획이든 우리에게 지금 기회의 장입니다. 앞으로 양극화가 점점 더 커진다고 지금 계속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양극화가 커진다는 의미는 입지 가치가 좋은 곳들만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지 가치가 떨어지는 데는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 모아타운이고 신통계획이고 이런 모든 지역들이 지금 100곳도 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지정될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일단 지정을 해놓고 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 돼요? 안 되잖아요. 될 것만 돼요. 될 것만, 여러분. 될 것이 어딘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 역세권 개발은요, 더 이상 이제 지정되기 어려워요. 이미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을 한대, 타당성. 이것들만 될 거예요. 많지 않아. 그런 것들을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들어가서 투자를 해야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 제 말 실감 나시나요? 타당성 검토 신청한 곳에 우리는 투자해야 됩니다. 많지 않아. 그렇다면 이 지역도 서울에 25개 군화에 있으니까 여기저기 몇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어디에 투자하는데,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정말 지금 시급한 시점이다라는 거죠. 항상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가 왔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다리는 사람한테 찾아오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오지 않아요. 저도 부동산 오랫동안 해왔지만 제가 노력을 해서 돈을 번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거저 돈 주는 거 아니거든요. 노력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그런 해안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을 맑게 그리고 보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